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배구 V리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부 흥국생명이 9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4일 만에 다시 만나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지난 1일 두 팀의 대결에서는 5세트의 접전 끝에 흥국생명이 승리했는데요. 오늘도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의 반격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경기 막 종료가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흥국생명이 9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남자부는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가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모두 삼성화재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 3세트가 진행 중인데요. 세트 스코어는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3세트 현재 18대 17로 역시나 팽팽한 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무대 도전을 선언한 이정후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영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늘 이정후에 대한 비공개 경쟁 입찰, 이른바 포스팅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정후는 3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김하성의 샌디에고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뉴욕 양키스 등 많은 구단이 이정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조규성이 유럽 무대 진출 후 처음으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조규성은 비보르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0대1로 뒤진 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성공한 데 이어 후반 21분 추가골까지 터뜨리며 팀의 5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리그에서 8골을 넣은 조규성은 득점 3위에 올랐고 모든 대회를 통틀어 9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도 달성했습니다. 김학범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미국 무대 진출을 위한 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에 출전해 최종전 4라운드까지 치른 결과 이소미가 18언더파로 공동 2위, 성유진이 14언더파로 공동 5위에 오르는 등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4라운드로 본선 진출자 70명을 가린 퀄리파잉 시리즈는 이제 2라운드를 통해서 내년 시즌 시드권자를 결정합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재민 위원이 오랜만에 오니까 또 손대범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빠졌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나요? 네. 저의 마음은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을 저도 느꼈어야 돼요. 네. 못 느끼고 말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손대범 위원이 빠지는 거 올해까지만 봐주도록 하죠.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뭐 워낙 또 이제 뭐 기자님이시고 네. 또 해설위원이시다 보니까 가야 할 현장이 많아서 네, 어쩔 수 없이 또 겹치는 경우는 또 이렇게 뭐 빈 자리가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건 빈 자리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공백을 전혀 네. 절감하지 않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손대범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KBL 경기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이 지금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경기 살펴봐 주시죠. 네, KT와 소노는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원 KT가 70대 67로 앞서 있고요. 서울 삼성과 창원 LG, 이 서울 삼성이 올 시즌 홈에서 본인들이 거둔 3승을 다 따냈는데 현재까지 62대 80, 굉장히 큰 점차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삼성 스포츠가 정말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삼성이 원정에서 21연패째인데 오늘 홈인데 지금 4쿼터 진행 중이죠. 네, 근데- 지금 67대 85까지 점수는 올라왔는데 네. 점수 차이가 18점에서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승리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또 말씀하시는 순간 20점 차로 벌어졌는데 네. 3쿼터에 22대 22 동점을 만들었지만 결국 뭐 전반부터 꾸준히 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쿼터 시작 그러니까 1쿼터와 또 마무리 4쿼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1쿼터부터 삼성이 14대 24로 밀렸고 4쿼터 점수만 놓고 보자면 또 10대 20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피 코번이라는 아주 훌륭한 외국인 선수가 있긴 하지만 국내 선수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또 커야 할 유망주들이 또 제자리에 머물다 보니까 은희석 감독이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정 21연패. 근데 이제 뭐 21연패는 뭐 지난 시즌까지 합쳐서니까 순위가 현재 9인 걸 보면 단순히 그냥 원정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홈이고 원정이고 어디서든지 지금 해결의 신발을 찾지 못하고 있고 사실 농구 팀들에게는 약간 그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바로 홈이거든요. 네. 홈에서만큼은 분위기도 좋고 뭔가 선수들이 좀 재정비를 하고 경기가 없는 날 연습했던 패턴도 돌려보고 왜냐하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숨통이 트이는 곳이 홈인데 홈에서마저 내가 원하는 경기력이 안 나온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실력 넘어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로 압박감을 느끼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뭐 표현이 좀 강할 수는 있지만 정말 지금 상황에서 농구하기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농구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서 설명을 제가 수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수렁처럼 빠지면 빠질수록 더 헤어나오지 그렇죠. 못하는 게 이 수렁이거든요. 네, 사실 뭐 회사원이나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들은 슬럼프가 있을 때 휴가를 좀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농구 선수는 농구가 정말 하기 싫고 농구가 정말 어려울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수렁이라는 말이 선수들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그 이번 시즌 사실 삼성 초반에 기대를 좀 모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얼굴, 새로운 바람, 조준희 선수 등을 영입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현재 좀 부상 중입니다. 아프죠. 네. 네, 조준희 선수가 이제 은희석 감독으로부터 굉장히 어렵게 출전 기회를 받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루키가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조준희 선수를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또 불의의 부상이 이 조준희 선수를 덮쳤고 또 지난 시즌 신인이었던 신동혁 선수가 최근에 돌아왔어요. 그나마 이제 서울 삼성에게는 또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인데 뭐 조준희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뭐 신동엽 선수도 그렇고 이원석 선수도 그렇고 또 지금 차민석 선수도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연건들이 다 돌아왔을 때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잠재력을 피울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또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경기를 마치고 삼성이 원정 8연전입니다. 스케줄이 그러니까 이게 뭐 NBA에서도 예. 사실 뭐 LA 레이커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뉴욕 닉스도 그렇고 텍사스의 이 샌안토니 스퍼스도 그렇고 이 대가 문제 때문에 길게 원정 연전을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팀이 이제 역시나 또 서울 삼성입니다. 무려 원정 8연전인데 오늘 경기 전까지 삼성이 3승 14패인데 홈에서 3승을 다 거뒀거든요. 네. 원정 8연전이면 진짜 피곤하죠. 예, 집에 왔다가 또 다시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또 때로는 뭐 원정 백투백이면 또 버스 타고 갔다가 또 그 두 번째 도시에서 또 자고 경기해야 되고 그렇죠. 한마디로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여기 설상가상으로 이제 금요일부터 원정 8연전이 시작이 되는데 초반에 만나는 네 팀이 다 강팀이에요. 1, 2, 3, 4입니다.
원주 DB 1위죠. 수원 네. KT가 2위고요. 정관장, 창원 LG까지. 물론 서울 삼성이 지금 워낙 하순이기 때문에 맞붙는 상대가 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가스공사를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위를 첫 원정 두 번째 첫 경기 두 경기에서 다 만난다. 네. 이거 일단 첫 단추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제가 방금 세봤거든요. 네. 이 네 팀의 현재까지 성적이 46승 20패예요. 네. 그러면 삼성이 과연 이런 팀들을 상대로 1승이라도 거둘 수 있을까? 정말 이 삼성이 어떻게 본다면 KBL 대표의 명문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죠. 삼성 팬들의 겨울이 굉장히 좀 추울 것 같아요. 좀 오래됐죠. 이 겨울에 한파가 삼성 구단에 들여온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어쨌거나 삼성에 시투를 했을 정도로 네. 삼성과의 또 인연도 있고 삼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응원했던 팬인데 사실 좀 무거운 마음이 좀 있죠. 팬으로서. 이게 모든 스포츠의 척척박사인 손대범 기자는 알겠지만 수원 삼성도 2부 리그로 강등이 됐거든요. 확정이 됐습니다. 12위를 기록하면서. 팬분들이 굉장히 예. 화가 많이 나셨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야구도 사실 꼴찌는 면했지만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농구마저 이렇게 구기에서 좀 이렇게 힘을 못 쓴다면은 참 어디서부터 좀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네. 걱정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홈 경기가 사실 기회였거든요. 기회죠. 여기서 승리를 거둬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또 상대가 강합니다. 창원 LG는 네. 이제 플래툰 시스템 그러니까 두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치러도 이상하지 전혀 않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만큼 네. 로스터가 굉장히 두껍고 또 조상현 감독의 지도력 그리고 또 아셈 마레이의 존재 또 양홍석 선수도 완전히 녹아들다 보니까 삼성이 사실 LG를 상대로는 좀 비빌 언덕이 없어 보여요. 지금도 점차가 꾸준히 17점 차 정도로 나고 있는데 오늘도 삼성에게는 승전보가 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추격한 듯 보이는데 여전히 점수는 93대 76으로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7점 차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농구 근데 그 삼성과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 위에 선두권 순위 경쟁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창원 LG가 원주 DB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위권 경쟁이 굉장히 재밌어졌죠? 그렇죠. 이 경기 전까지 DB는 2패였는데 LG를 상대로 70대 91로 크게 졌습니다. 네. 후반 들어서는 완전히 점수가 벌어진 소위 가비지 게임이 나왔는데 70대 91로 DB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LG와 DB의 승차가 줄어들었는데 또 DB가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어제 가스공사를 또 대파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창원 LG와 KT로부터 추격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선두에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팀 순위를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박재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 DB는 아직까지 1위 수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5승 3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 공동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2위와 5위가 공동 2위, 공동 5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지금 중위권까지는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수원 네네. KT, 창원 LG가 승차 3경기 차이로 원주 DB에 뒤져 있는 공동 2위고요. 4위 단독 4위는 서울 SK 올라가 있습니다. 공동 5위 고양 손호와 안양 정관장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요. 그 밑으로 울산 현대모비스 7위, 부산 KCC 8위,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서울 삼성이 9위, 그리고 그 밑에 정말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DB가 여전히 막강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분위기상 약간은 다른 팀들이 DB의 약점 혹은 구멍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은 원주 DB가 현재까지 15승 3패. 그렇죠. 승률이 83.3%인데 글쎄요. 저는 이제 DB 경기를 볼 때마다 이 팀을 어떻게 이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왜냐하면 보통 외국인 선수만 잘하는 팀들은 금세 이제 한계 부딪히기 마련인데 국내 선수들이 저마다 다 제 몫을 해내고 있어요. 강상재 선수. 네. 너무 박인웅 선수도 그렇고 벤치에 있는 최승욱, 박인웅 선수, 김영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3점 성공률이 40%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주전과 벤치의 균형도 좋고 홈과 원정의 밸런스도 좋고 공수 균형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DB가 추격을 종종 받긴 하겠습니다만 선두 독주 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득점력이 너무 좋아요. 득점력이 너무 좋고 92점 넣고 있어요. 네, 92점을 넣고 있고 실점은 80.7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매 경기당 12점 정도의 격차로 지금 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 팀들을. 야, 거기다가 강상재 커리어 하이 3점슛 찍고 있고 나머지 알바노나 이런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고 정말 한 명을 막으면은
풍선 효과죠. 풍선을 쥐어 짰는데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네. 네,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아마 다른 팀들은. 아, 거기 이제 또 되는 집은 뭘 해도 된다고 또 이제 두경민 선수도 곧 복귀할 것 같잖아요. 네. 두경민 선수가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복귀 전이 좀 미뤄졌는데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복귀전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경민 선수의 강점은 역시나 이제 공격형인데 그렇죠. 일단 원주 DB의 올 시즌 농구 색깔은 공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투 성공률 전체 1위, 또 득점 1위, 어시스트 1위거든요. 여기에 두경민 선수가 가세한다면 저는 뭐 활용 점정이지 않을까 빨라지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DB를 바짝 뒤쫓고 있는 두 팀. 오늘 수원 KT도 경기 중이에요. 네. 그런데 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고양 소노의 추격을 당하면서 77대 75 2점 차로 앞서 있는데 자 그래도 KT도 시즌 초반에 3연패 뒤에는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허운 문성곤 선수가 가세했고 오늘 하윤기 선수가 복귀했어요. 네, 그러면서 100% 전력 또 페리스 베스도 워낙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KT도 쉽게 틈을 찾기 힘든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지금 4쿼터 이제 절반도 채 안 지났기 때문에 수원 KT와 고양 소노 경기는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아마 오늘 그 방송 마칠 때까지 결론이 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KBL 경기는 없습니다만 동아시아 슈퍼리그 경기가 열리네요. 아셀.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타이페이 푸범 브레이브스와의 첫 경기에서 이 정관장이 승리를 따냈는데 지난 시즌 PBA 거버너스컵 우승팀 TNT 트로판 기가를 만납니다. 사실은 이 정관장 같은 경우 최근 흐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네. 특히나 이제 국내 선수들의 힘이 좀 빠지면서 KBL에서도 지금 승률이 5할까지 떨어졌는데 내일 경기를 통해서 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동아시아 슈퍼리그 서울 SK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가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너무 힘든 일정을 치르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시즌 중반에 이 성적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12월 한 달 동안에 14경기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한국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 때문에 비행기도 타야 되는 시점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SK 역시도 이제 안영준 선수가 가세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동아시아 슈퍼리그와 또 KBL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행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서울 SK의 4위권이라고 하는 성적은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네. 다른 팀들보다 사실 일정의 난이도가 두 배는 더 두 배는 더 높거든요. 되죠. 두 배 네. 정도로 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동아시아 슈퍼리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제 경기장에 가깝게 있는 게 아니라 도착해서 또 버스 타고 한승. 1시간 2시간을 가야 되는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일정이라 말씀대로 SK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사실 그 시즌 중에 다른 나라와의 경기 국제 대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겠다 싶었는데 또 막상 그 녹록치가 않네요. 쉽지 않죠. 예. 그렇죠. 거기다 KBL 자체가 리그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팀이거든요. 높은 리그거든요. 일단은 수비도 뭐 압박 수비를 많이 하고 경기도 많고요. 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도 가뜩이나 빡빡한데 여기다 해외 일정까지 있다. 12월 한 달 동안 14경기가 있다. 이거는 거의 뭐 매일 경기가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보완책을 좀 다음 시즌부터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홈앤드 어웨이는 사실 모든 팬들이 바라는 제도인데 이게 같은 동아시아라 하더라도 경기 중에 시즌 중에 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경기력 저하나 혹은 또 부상자 속출로 이어지면 그렇죠. 사실 뭐 농구 팬들과 농구 선수들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정을 좀 더 넓게 잡든지, 네. 아니면은 뭐 요일을 바꾸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이 같아요. 결국 전 시즌에 잘한 팀들이 가는 건데 불이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잘하는 걸 보기 싫다는 거죠. 리그 평준화에 본의 네. 아니게 기여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또 좋게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자 프로농구 판도도 짚어보죠. 이번 주는 우리은행이 KB의 반게임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KB스타즈에게 패했지만 뭐 연패는 없었습니다. KB스타즈보다 이제 한 게임을 더 치르면서 8승 1패로 1위고요. KB스타즈도 우리은행에게 졌던 패배가 유일합니다. 7승 1패로 2위. 중위권 싸움이 재미있는데 삼성생명이 4승 5패로 3위지만 이 하나원큐에게 발목이 잡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 3승 6패 팀이 두 팀 하나원큐와 BNK 싸움이 됐고 신한은행 S버드도 마침내 개막 후 7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이 신한은행이 결국 BNK 싸움을 꺾고 1승 7패 결국에는 이제 4위부터 6위 싸움이 현재까지 3위부터 6위 싸움이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박혜진 선수가 머리 스타일을 확 바꿨어요.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묶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잘랐고 거의 한
고등학생 남학생 정도 네 스포츠 머리로 자르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쨌거나 스스로 아니라고 나태해지면서 이 좀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번아웃이 왔기에 좀 쇄신을 하고자 머리를 잘랐다고 했는데 일단은 뭐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마 동료들도 볼 때마다 이제 힙갑힙갑할 겁니다. 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럼요. 각오가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의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NBA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살짝 이현중 선수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호주 리그 진출 중인데 두 번째 두 자릿수 득점 기록했습니다. 네, 두 번째 두 자리 득점을 올렸지만 소속팀이 일라와라는 아쉽게 졌습니다. 브리즈번전에서 한 점 차로 졌는데 네. 이현준 선수가 10득점, 리바운드 6개, 또 스틸과 블락 하나씩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출전 시간이 사실 길지 않았어요. 13분 25초 동안에 장긴 3점 3개 포함해서 10점을 올렸습니다만 팀은 아쉽게 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준수한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여기는 종착점이 아니라 통과점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현중 목표지가 선수는. 따로 있죠. 예, 네. 그렇다면 좀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는 선수예요. 네. 예를 들어 다른 선수들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뭐 드리블, 레이업,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 스타일이 아닌 명확하게 리바운드와 3점을 노려야 되는 롤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쏘고 사실은 NBA 같은 데서는 5개 중에 3개를 넣은 것보다 20개 중에 뭐 8개 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높은 성공률로 적게 넣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쏘더라도 일단 득점 자릿수를 높이는 그렇죠. 것이. 경기당 득점이 많이 나오고 경기당 3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슛을 좀 많이 쏴주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본인의 어떤 롤플레이어라는 이미지가 네. NBA에도 이제 각인이 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중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있죠. 자, NBA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인시즌 토너먼트 8강전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제 올해부터 NBA가 새롭게 채택한 제도입니다. 네. 이제 NBA의 FA컵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추가로 경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규 시즌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결승만 따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에 진출한 8개 팀이 정해졌고 이것 때문에 이제 NBA 일정이 약간 뒤죽박죽된 경향은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인시즌 토너먼트 8강전이 시작이 되면서 두 게임이 열렸습니다. 네. 네. 그 8강전 두 경기죠. 보스턴과 인디애나, 뉴올리언스와 세크라멘토였네요. 그렇죠. 뭐 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3번 시드고 인디애나가 뭐 글쎄요 운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쨌거나 인 시즌 토너먼트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2번 시드로 올라갔는데 4쿼터에서 할리버튼이 폭발을 하면서 동점 115대 115에서 3점 슛을 넣고 거기다 엔드원까지 균형을 깨트리는 멋진 플레이로 보스턴 셀틱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인시즌 토너먼트는 이제 리그전이 아니라 이제 낙아웃이에요. 한마디로 월드컵 축구 경기처럼 지면 이제 탈락입니다. 그렇죠. 8강부터는. 그래서 보스턴 셀틱스를 기분 좋게 잡았고요. 세크라멘토 킹즈와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의 경기는 킹스가 좀 더 우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이언 윌리엄슨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터져주면서 뉴올리언즈 펠리컨스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자, 내일도 두 경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미러키 홈에서 뉴욕 닉스와 미러키가 인시즌 토너먼트 4강을 놓고 맞붙게 되고요. 그리고 LA 레이커스의 홈에서는 케빈 듀란트가 기다리고 있는 피닉스가 레이커스 경기장을 방문합니다. 네. 이 경기가 뭐 내일 최대 빅매치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자, 이 경기들도 근데 이게 뭐 FA컵입니다만 시즌 성적에 반영이 되는 거죠. 반영됩니다. 그렇죠. 결승만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따로 하고 예. 거기서 우승하면 선수당 6억 5천만 원씩 그러니까요. 받습니다. 그때 그 상금 이야기를 했던 시기 네. 생각납니다. 예. 코치 감독님들도 받습니다. 동기부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시즌에도 반영돼. 네. 우승하면 상금도 탈 수 있어. 여러모로 재밌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팀 순위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동부부터 정리해 주시죠. 박지민 의원. 네, 보스턴이 오늘 인디애나에게 1격을 당하면서 2위 올랜도와의 승차가 한 경기로 줄었습니다. 네. 보스턴이 1위를 수성하고 있고요. 올랜도가 2위.
아테토쿤보가 여전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 밀워키가 3위, 엔비드가 포진하고 있는데 의외로 성적은 이렇게 뭐 높지는 않습니다. 4위 필라델피아가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죠. 뉴욕이 현재 5위,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인디애나가 지금 6위, 마이애미 7위, 클리블랜드 8위, 그리고 뉴욕의 브루클린 9위, 애틀랜타, 토론토, 샬럿, 시카고, 그리고 워싱턴, 디트로이트는 정신을 좀 못 차린다는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네. 어려운 시즌을 보내면서 14위,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패배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보스턴이 선두고 올랜도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무서워요. 네, 예. 올랜도가 무려 미러키와 성적이 똑같은데 뭐 과거에 이제 서울 삼성에서 뛰었던 저말 모슬리 감독의 컨디션도 상당히 뭐 훌륭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선수들이 뭐 수비를 다 잘 해내면서 이 돌풍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17연패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야, 예. 진짜 답이 없다는 말이 가슴 아프지만 딱 맞죠. 네. 총 20경기 중에 17연패. 케이드 커닝햄이라는 이제 드래프트 1순위 출신 선수가 있는데 좀 기대 이하고 네. 감독을 무려 이제 6+2년, 그러니까 8년짜리 계약을 맺고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 감독이 일단 이해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작년 루키들을 갑자기 뭐 쓰지 않는다든지 돈도 좀 갑자기 많이 줬잖아요. 예, 벤치로 연봉을. 내린다든지. 네.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의 지금 민심이 장난 아닙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17연패로 샌안토니오 스포츠는 14연패입니다. 이게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두 팀 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샌안토니오가 속해 있는 서부 순위도 정리해 주시죠. 네, 1위는 미네소타 팀볼브즈입니다. 15승 4패고요. 2위는 역시나 젊은 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덴버가 14승 7패로 3위고요. 피닉스 선즈가 12승 8패로 4위입니다. 세크라멘토와 댈러스가 11승 8패로 5위, 6위, 그리고 내일 경기를 펼친 레이커스가 12승 9패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오늘 승리로 12승 10패 8위가 됐고요. LA 클리퍼스와 휴스턴 로켓츠는 5월 승률에 1승씩 모자란 채 9위와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9승 11패로 11위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승률이 3할 때입니다. 유타 재즈, 포틀랜드, 그리고 멤피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2위부터 15위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순위표를 보니까 그 전체적인 큰 변화는 없는데 골스의 순위가 더 떨어졌어요. 골든스테이트가 좀 좋지 않아요. 분위기 안 좋죠. 20경기 9승이고 또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스테픈 커리의 원맨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받고 있는데, 뭐 드레먼드 그린이 징계로 빠졌던 5게임도 컸고, 또 앤드류 위긴스는 오른손으로 슈팅을 던지는데 오른손가락이 차문에 끼었어요. 네, 그래서 또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네. 드레먼드 그린은 또 계속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네. 스티브 커 감독은 계속 또 고집 부리고 있고,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분에 숨기는 건 이제 어린이들이 잘 그렇죠. 다치는 거거든요. 네. 예. 특히나 골스 같은 경우는 이 홈 팬들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홈 성적이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네. 원정은 5승 5패인데 홈은 6승 4패입니다. 분위기 얼마나 안 좋은지가 좀 드러나는 단적인 수치죠. 네. 자, 그리고 뭐 아까 디트로이트에 가려져 있다고 했었지만 샌안토니오 승률이 1할 때예요. 아니 근데 웬바냐마가 뭐 당연히 이번 시즌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지 못할 거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신인들이 훌륭하게 크기 위해서는 환경이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제 웬만하면 빅맨이잖아요. 네. 빅맨에게 이제 공을 제때 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가드의 필요한데 어떤 또 팀워크와 네. 센스. 그런 선수가 없고, 포포비치 감독도 지금은 약간은 좀 달관한 듯한 예전처럼 뭐 기민한 전술이나 대처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웬바냐마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 시즌이 웬바냐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웬바냐마보다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구단 수뇌부에게 굉장히 큰 배를 울릴 거라 봅니다. 네. 이 여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웬바냐마의 성장에 좀 의문표를 던졌던 네, 사람이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저는 고소합니까?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웬바냐마의 선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농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 박지민 씨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내일도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추위가 쉬어가는 동안 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목요일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이 반짝 떨어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올랐습니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질 텐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은 만큼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광주 3도, 대전, 대구 0도, 대구 한령과 안동은 영하 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이 10도, 부산 16도 등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하늘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양이 5mm 이하로 적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